쓰는 문장이죠. 쉽게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Humans are causing climate change. 인간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By burning fossil fuel. 바로 뭐니?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맞나요? This is the basis. 이것은 기초죠. 맞죠? 여러분 왜 이거 which upon which야? 이 which가 뭐니? basis잖아. 관계대명사.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be based on을 알죠? 뭐뭐해? 기초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바뀌어도 뒤에 on이 따라오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땡땡을 기반으로 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기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누구를 포함하여? 나를 포함하여서 calling for the rapid calling 뭡니까? 요구하다라는 수고예요. 뭘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rapid 뭡니까? 빠른, 재빠른, 급속한, 재빠른 and 뭡니까? 종식이죠. 종식. 명사니까. 재빠른 종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요구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니? 인간이 화석연료 태워서 기후변화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야? 뭐에 기초가 된단 말이야? 이 상황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는 말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거죠. 어디? 화석연료 사용이죠. 그리고 트랜지션 뭡니까? A에서 B로 가는 전환이에요. 전환. 이제는 shift 알죠? shift. 어떤 전환? 즉 carbon emission free energy source 뭡니까? 탄소 emission이 배출이잖아요. 배출가 없는 free가 뭡니까? less죠. less. 없는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다.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죠?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땡큐 감사. 이번 수는 괜찮겠네 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은 꽤 어떻게 bold 뭡니까? 대담한 말이죠. 대담하다는 잘 봐. 선생님이 그때 말했잖아. 영어 문장 이 글을 쓰는 저자에게 권한이 주어진 건 뭐밖에 없어. 동사도 지가 선택 못해. 왜요? 다루는 명사가 주제가 정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동사는 거기서 거야. 근데 글 쓰는 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두 개라고 그러죠. 하나 뭐야? 하나가 형용사고 또 하나가 부사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수능할 때 또 영어 내가 원어민 그 고급 단위 고급 그 영어 가르칠 때 어른들한테 형용사 선택에 있어서 또 형용사를 영작할 때 잘 써라. 부사하고. 여러분 이번에 그 영화 봤나요? 혹시 못 봤으면 그 슈퍼맨 나왔잖아. 거기 보면 슈퍼맨이 플래닛이라는 그 신문사의 기자잖아. 그쵸? 그러면서 그 기자의 그 편집장인가 그 상사가 그 클락, 그러니까 슈퍼맨이 인간으로서 클락인데 클락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저 부사 좀 잘 써. 부사를 써. 이 말을 하는 거잖아. 너희들한테는 우리 가족이 같이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맞는 말이야. 영화에서조차 뭐라 그래? 기자 쓰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뭐를 쓰라고 하는 거야? 부사를 잘 써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는 뭐다? 중요하다. 대담한 거예요. 꽤 대담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다르다. 뭐라고 말하는 거와 다르다? Saying that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강조하는 겁니다. 기후는 그냥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그 원인즉슨 화석연료를 태워서 라는 말이 그냥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보다는 훨씬 더 다른 메시지가 되죠. 맞나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 과학자들이 선포가 되죠. 뭐라 불리는 오형식이잖아. detection. 이 detection 뭡니까? 감지나 추적 이런 말이죠. 이해됩니까? 감지, 탐지, 추적 이런 건데. 만일 우리가 argue 뭐를 주장해? 대규모의 변화. 뭐라고? massive 뜻이 뭐야? 거대한
변화를 주장하고 하려다 한다면 어디 인간 사회 which is what will be required 그것은 요구될 것이지 뭐가 요구돼? and가 아까 뭐랬습니까? 이거는 동사죠. 여기는 종식이라는 명사였지만 여기는 동사로 종식시키는 거죠. 뭐를? 우리의 사용 뭐 아예 화석연료를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야. once and for all 하면 한 번에 어떻게 모두 다 아예 싸그리 그 오늘 선생님이 영어 저 표현을 썼고 for good이라는 표현도 내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정식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이것은 reason은 뭐죠? 합리적으로 보인다 많은 게 ask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ask 알죠? 주장, 추천, 공고동사 다음에 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should 없잖아 이게.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should가 있는데 해석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move 이동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뭐 넘어? 그죠? 디텍션 단계에서 넘어가라는 말이야. 맞죠? 디텍션 뭐냐? 아까 그 스테이트먼트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했다잖아. 근데 지금 이것은 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 더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아예 화석연료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After 결국 fossil fuel 화석연료 뭐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어져 콤마콤마 외워야 됩니다. 뭐다? have provide 뭐를 제공해 왔어? tremendous 또 현역사 맞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죠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에 걸쳐? 지난 20세기에 걸쳐. 만일 우리가 어떻게 are going to insist 주장한다 또 뭐야? 또 나가죠? 얘와 똑같잖아. 뭐가 생각된다? should가 생략되겠죠. 주장 동사. 만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화석연료 사용하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이것은 incumbent 뭡니까?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죠. 뭐를 어떤 의무? 증명하는 게 의무란 말이죠. 뭘 증명해? downside 뭡니까? downside 뭡니까? 그렇게 안 씀으로 생기는 혜택이 아니라 그걸 쓰지 않음으로 생기는 downside 뭡니까? 뭐 부정적인 것, 단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뭐보다 더 크다? 진정한 upside보다는 훨씬 더 크다. 알겠나? 어떤 거? 화석연료가 지금껏 우리에게 제공해준 그러한 혜택들 화석연료 우리가 제공해준 그러한 뜻보다는 뭐가 더 훨씬 크다는 거야? 단점이 훨씬 더 크다는 거 맞죠?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 뭐를? 데티아를. 근데 중간에 물으면 그냥 그저 합리적 의심을 좀 넘어서 그냥 합리적 의심만 하고 때를 치울 게 아니라 뭐야? 진짜 이유를 들이대야 되는 거야. 뭘 증명할 필요가 있어? 읽어봐. 시작. Climate is changing and 다시 합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야? 대시 지금 뭐야? 병렬로 왔죠. 뭐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그렇죠?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딴 게 아니라 이게 주어가 이렇게 또 콤마콤마에 굉장히 변태스럽게 많이 쓰죠.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급한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콤마콤마 많이 들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정보를 말해야 되는데 금방 까먹었던 말이 또 등장하고 그러니까 콤마콤마 이렇게 글을 통해서 절박함이 드러나죠. 자 뭐야?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은 다른 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 책임이 be responsible 하죠. 뭐뭐에 책임이 진다. 아니고 이거는 원인이 된다. 보통 be responsible는 두 가지야. 사람이 주어를 올 때는 책임을 지다. 사물 주어가 올 때는 원인이 된다. 뭐야?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이거 뭐야? 아까 말했던 디텍션이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만 하고 있는 디텍션 단계에서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 관찰만 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고 기후는 변하겠다. 두 가지 말을 다 한꺼번에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 그래야 그냥 말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뭐 진짜 엔드 종식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화석연료의 활용인데 그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종식이 온다. 너무 평이한 얘기잖아. 알고 있는. 그러나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우리는 어떻게 해? 여러분 attribute to 알아요? attribute to는 이렇게 씁니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약 12년 전에 수능할 때 낼 때는 많이 나왔어요. 탓으로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 탓, 그쵸? 원인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원인, 뭐 탓으로 돌리려면 그 원인을 사야 된다 말이잖아. 알겠나? 뭐뿐만 아니라 그저 탐지했다, 관찰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ttribution은 뭐야? 여기서 말한 proof.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선지를 보세요. 이거 모두는 시작하고 끝난다. 뭐와 함께?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말로만. 얘들아,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냐?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3번은 우리는 반드시 disengage, engage는 관여하다 말이잖아. disengage는 무슨 말이야? 예, 즉 벗어난다. 관여하지 않는다. 예? 뭐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로부터? subjectivity 뭐죠? subjectivity 주관적이죠. 뭐지? figh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대처하면서 우리가 싸워내야 된다라는 주관성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다 맞서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뭐야? 주관성으로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는 데서는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무슨 말? 이거를 공공화해야 된단 말이야. 공론화해야 된다. 알겠네? 공론화를 해야 전체 사람이 어쨌든 인구가 또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그다음 4번은 왜 틀렸어요? Detecting existing problem. 기존의 문제를 감지하는 것은 협력적 솔루션을 이끈다. 이게 절대 답이 안 되는 게 뭐야? 협력과 아무 관계가 지금 없어요. 모든 하나의 단위나 변화는 어떻게 반드시 과학적 precision,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서 감지된다. 아닙니다. 지금은 뭐야? 단지 감지만 갖고는 안 된다. 원인 규명,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attribution을 과연 그렇게 찾아낼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grammatical structure 뭡니까? 문법적 구조죠. A language. 선생님 전문 분야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구조는 읽어봐. social fact. 사회적 팩트가 사실이다. 그 결국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맞나요? 예. 사회적 사실인 거야. 근데 그건 누가 말했어? Durkheim이라는 사람의 sense of being external. 뭡니까? 외적인. 그렇죠? 또 막 constraint이 뭡니까? 제약하다 말이죠. constraint은 제약하다. 뭐 속박도 되긴 하겠죠. 억제하다, 제약하다는 동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개인적 또는 개별 스피커 화자이죠. 개별 화자에게는 external하다. 즉 external 뜻이 뭐냐면 intrinsic의 반대. 외적이다 또는 외연적이다. 뭐 외연적이가 어려우면 외적입니다. 외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constraint 좀 제약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는 의미에서 보면 무슨 의미에서 보면 개인 화자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외적인 측면이라든지 제약적 측면을 봤을 때는 사회적이다. It is independent. 이것은 뭐야? 독립적인 거죠.
그들의 주관적인 뭐와는 선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선호와에서는 좀 독립적인 거고 그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의 규칙을 따라야지. 여러분 문법 구조가 주관적이면 어떻게 돼? 중구난방이겠지. 규칙이 없어지니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이죠. 왜 표정이 그래? 왜? 주어 동사 목적 뭐 잘못된 뭐니? 앉을 때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문법은 어떻게 해? 반드시 개인적이서는 안 되죠. 개인 선호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만일 they are to be understood 이해가 되기 바란다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는 영어. 근데 그걸 도치려고 했을 때는 좀 의외다, 독특하다.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문법 규칙을 지켜줘야 그 언어 내에서는 뭐가 돼? 의사소통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인 거죠. 왜요? 개인을 추구하지 않고 누굴 추구해? 사회 또는 대중 또는 전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언어란 사회적이죠.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뭐가 제약이 많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규칙이 있으니까. 맞나요? 내적이지 않죠. 외적이죠. 외적이면 나를 제외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야 그건 외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잘 봐야 돼. 그러나 이런 젠더, 성, agreement 이거 일치예요. 수일치 이거 뭐 동의 아닙니다. 우리가 수일치, 시제일치 할 때 그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number, 수. 그 다음에 subject, object. 주어, 목적어, possessive, 소유격, 그리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의 문법적 규칙은 일반적으로 뭐하지 않다? 의식적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또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치를 친 친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형용사와 부사가 저자가 고르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그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은 그냥 독해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납득시키는 거는 방법은 될 수 있으나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아까 말했어. 우리가 문제 풀 때 시간 조절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글의 방향을 익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요 문장을 쭉쭉 들어볼 때는 뭘 봐야 돼? 단수나 콤마 아까 그만 콤마 몇 개 빼버렸잖아. 콤마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일부러 수능에서는 그걸 넣어. 왜 넣어? 시간 걸리라고. 왜? 그렇게 넣어서 시간을 걸리도록 만들고 그것을 빼도 된다라는 눈이 없는 친구는 등급을 1등, 2등 받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등급 1등, 2등 받을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문장 구조가 좀 파악돼서 필요한 주어 동사만 하고 나머지는 빼도 된다는 것을 아는 친구가 1등, 2등 그 대개 문제를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조차 모르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주구장창 문제를 다 독해를 하려고 그러지. 모든 요소. 모든 문장이 어떻게 다 중요하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는 거야. 특히 어디? 하와이 같은 거. 알겠나? 이렇게 문법 규칙 중에 성, 일치, 수, 주어, 목적어, 소유격, 기타 등등이 일반적으로 뭐 하지 않다? 의식적으로 따라오잖아. 그리고 적용되잖아. 뭐해서? 개인에 의해서. 근데 개인이 어떤 개인? Who speak to each other.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대화할 거 아니야? 서로를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개개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그 follow 따르거나 적용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야. 그 여러분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니? 의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규칙이 follow, 규칙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니? 의식의 반대가 뭐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적 이런 말이죠. 몸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라는 거죠. 봅시다. Speakers, 즉 커피 세잔 먹었어. 그래서 배가. 스피커들은 typical 뭐야? 주로 have only 뭡니까?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식을 하겠지. 어떤 규칙? 그들만의 문법의 규칙. 무슨 말이? 인식을 할 때 인식이야.
근데 문법에 대한 규칙은 자신이 쓰는 문법 규칙을 뭐 제한되고 굉장히 부분적인 것만 인식한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되겠죠. 그 선생님이 오늘도 영어 모임 왔는데 내가 봐도 뭐 영어 막 주들주들 나도 문법을 생각하고 다 말을 하지 않거든. 근데 생각을 하니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speaking grammatically만 문법적으로 말을 한다는 그것은 뭐다? matter of unreflective habit. 뭐다? 뭐의 문제다? reflective 뭡니까? 반영하는 이잖아. unreflective는 무슨 말이야?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 무슨 말이야? 우리 reflect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동사를 기억해요. 봐봐. reflect는 알아요? 이거 숙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unreflective는 굉장히 많은 게 습관이라는 말이야. 깊이 숙고하는, 깊은 생각을 하는 습관은 아니라는 거야. 그 문법은 뭐라는 거야 아까?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문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뭐야?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이런 거. 이 문장들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뭐 오히려 뭐보다는 rather than이 오히려 뭐보다는 규칙을 의식적으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또는 별로 숙고하지 않고 자동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법은 많다. 알겠나? 그러므로 그래서 언어의 문법적 규칙은 뭐 하다는 거야? 땡땡하다. 밑에 볼까요? 1번 각 화자의 이해를 뭐야? 형성한다. shape는 form하고 같아요. 어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화자한테 시켜준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틀이다. 틀로서 역할한다. 어떤 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좋은 말 해주면 아닙니다. do not exist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언어의 문법 규칙이 누구로부터?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각 스피커의 뭐야? 이 화자들의 개별 화자들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알겠나? 그 다음에 influence 영향을 끼친다. 어떤 방식? 이거 알죠? how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떤 방식?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분이 감정이 표현되는 건 관계없고요. exert 뭡니까? 가하다.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주다 말이거든요. 이거 뭐야? 뭘 가해? 어마어마한 제약을 어디에 가해? 과거의 대화를 연상시키는 거. 그 관계 없는 거잖아요. 관계 없는 거잖아요. 답은 뭐야? 3번이죠. 왜 답변이 3번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문법의 규칙이란 각 개별 화자의 정신과로부터 분리돼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하는 거야? 그냥 그 의식 자체에 묻어 있는 거죠. 합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다.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문법조차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subjective 하면 되죠. 그 subjective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 남이 문법이 어그러지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문법을 너무 어려워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된다.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뇌신경학자에 대한 얘기 믿어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They may be formulated. 한 책, 문법책 속에 공식화될 수는 있지.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책, 그거는 뭐야? 뭐 한 거다? 문법을 기록을 한 거야 그냥. 기록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문법책을 만들 수 있어. 공식화됐어. more or less 뭡니까? 다소 완벽하지 못하게. 알겠나? 기록은 책에 한 거야. 그리고 does not 맞아네. comprise가 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뭐라고? 구성하다. 뭘 구성해? 문법을 구성하진 않죠.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지금 책으로 표현해서 공식화해서 할 수 있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죠. 알겠나? 왜?
그 화자의 머릿속에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다. 즉 그 화자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공식화해서 책으로 다 표현하는 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규칙 어떤 규칙? That are followed in a form and the correct utterance. utterance 뭡니까? 발화예요. 그리고 올바른 발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또는 well organized 이거 영국 영어야. discourse가 담화야. 무슨 말이야? 잘 구성된 담화. 잘 구성된 담화는 뭐야? A가 한 말이 B에서 대답이 되고 B가 질문하면 A가 적절한 대답을 하고 그렇게 A, B, B 티키타카를 쭉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구성하는 걸 우리를 담화라고 그래요. 담화는 뭐 이렇게 해서 감탄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임새도 있고 응답도 있고 뭐 제스처 모두를 다 담화라고 그래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담화가 쭉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구성이 돼 있고 올바른 발화를 하면서 따라야 하는 규칙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아까 말했잖아. 뭐에 조심해라? 부사에 조심해라. 이 사람은 이거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담화나 정말 올바른 문법 규칙을 다 지킨 그런 발화는 어떻게? 어디에? 개인 스피커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알겠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존재한다. 즉 머릿속 떨어져 존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100% 3번이라는 것을 뒤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내가 만일 출제자면 이거는 출제하고 싶어. 근데 이게 좀 인기 있는 건 아니거든. 환경이 뭐를 포함할 때? 인간의 흥미, 관심사를 포함할 때. 또 이득. 그러면 이 환경은 반드시 어떻게? 이해돼야 되죠. 뭐와 관련된? 인간과 관련해서 환경은 굉장히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not as a assemblage of independent object. 이런 독립적 물체의 뭐야? assemblage 하면 우리 assembly 뭐라고 그래? 모이다, 소집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assembly 하면 일종의 그 집합. 그러니까 여러 사물이 집합해가지고 그룹이 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의 총합. 이거 배웠잖아. 이거 상태가 안 좋나? 개별의 총합.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9개를 더했다 해서 그거는 한 개짜리 9개 더 9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 사물의 집합, 개별적 사물의 총합으로서 환경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나? 항상 어디 인간과 관계에 맺으면서 이해가 돼야 된다. 누가? 환경이. 만일에 환경이 어떤 조건이라면 환경이 인간의 관심, 흥미를 포함할 것 같으면, 즉 인간을 뭐 고려할 것 같으면 그 환경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물을 종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뭔가 더 있다는 거죠. So we can find support. 바로 이러한 뭐야? 주장이죠. 이런 주장에 대한 뭐야? support만. 지지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의 연구? 사회 심리학자들. 예를 들어서 컬트 루인이라든지 J.J. 깁슨과 같은 그러한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그러한 뭐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루인이라는 사람이 envision 뭡니까? envision. vision은 뭐죠? 보다 이런 말이죠. envision이 뭐야? 마음속에 보다를 뭐라고 그래? 상상하다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상하다야. 루인이 상상해봤어. 그 마음을 소개하는 이게 그걸 떠올려봤어. 사회적 세상인 거야. 가상의 세상이지. 자기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세상. 근데 그 상에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be comprised of. 이게 뭐뭐로 구성되잖아. 아까 요 동사가 나왔죠. 구성하다는 동사. 근데 수동태로 저렇게 많이 씁니다. 자, 루인이라는 그 연구자가 상상을 해봤어. 마음속에 품어봤어. 어떤 세상이냐면 vector of force. force가 뭡니까? 힘이죠. 뭐 participant은 뭐죠?
참여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힘의 벡터. 벡터는 수학에 나오는 용어지 않습니까? 벡터는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수학 벡터 모르니? 수학 잘하잖아. 용어 받는 수학이 더 잘하잖아. 저는 수학 아니 기하. 이 벡터 방향이 방향. 어떤 운동하는 사물의 물리적 방향을 벡터라고 하죠. 됐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세상은 뭐로 구성됐다? 이러한 힘의 벡터, 그 방향성을 가진 이런 것으로 구성됐고 참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the things 참여자와 사물이겠죠. 그리고 conditions 조건이죠. 어디 그 컨디션 속에서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야? participant니까 사람이지.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 차려. 그리고 사물이 있고 그 조건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해? 어떤 조건이야? 야봐 참여하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그런 벡터적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이 있더라고. 화장실 가. 자, 이러한 벡터들은 뭐를 특정한 태도를 초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말이죠. 예. 이거 사실은 뭐 인발해도 되는 거야. 뭐를 끌어당기는 뭘 포함하냐? 특정한 행동들. 그리고 이것은 레드 뭐냐? 이러한 상황을 레윈에는 이 사회심리학자로 하여금 콜드 그것을 부르게 한 거야. 독일 말로. 아포르드 덩스스 그런다다다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영어는 독일 말이니까. 근데 그걸 번역을 영어로 해버린 거 뭐로? Invitational quality. 즉 뭐야? 초대하는 자질, 초대적 자질. 정말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서 근데 선생님 볼 때 여기서 이 invitation이라는 단어는 유발하다 있죠. 어디 있나? 뭐 involve라든지 이 유발하는 그런 말로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최근에 The Perception of Psychology 인지 심리학자인 J.J. 기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방식? 그 방식에서 디자인과 appearance 그 설계된 모습과 실제 모습의 환경의 모습은 환경적 구성이겠죠. 그리고 사물 그 연구를 이제 했는데 이 환경적 구성과 그 물체 사물 그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의 그런 그 디자인과 appearance는 뭐를 촉진했다? 특별한 어떤 반응을 인간의 태도에 촉진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속한 그 아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 그래? 환경이 인간을 좀 그 흥미를 포함하고 인간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그저 환경은 이러한 이 개체들만 모인 조합은 아니다.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깁슨의 연구에서 보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된 모습과 그 외모가 어떻게 뭐를 보여주냐면 특정한 행동을 인간들 태도에서 유발하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이런 모양이 있다가 또 저런 모양이면 원래 안 했던 행동을 그 환경이 변해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심리학자니까 뭐가 중심이야? 환경이 중심이 아니지. 심리학자는 뭘 연구하는 거야?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인간의 이런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이 가설을 세우고 그쵸? 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루인이라는 사람도 그 인간의 특별한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의 요소가 있다는 거겠고 밑에 그 사람도 인간의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뭔가 행동이 있다. 그는 또 이러한 연결고리를 뭐라 불렀어? affordance라고 불렀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수능에 나오면 애들 다 틀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뭘 유도한다? 행동을 유도하는 거라고 불렀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영향을 받죠. 누구에서? 레윈이 했던 터미널리티. 터미널리티 뭡니까? 용어. 아포르 맞죠? 이 아포드 있죠? 또 아포르지 제킹가 그거 막. 이 사람이 먼저 연구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몇 년 뒤에 이 깁슨 연구했으니까 먼저 한 사람의 용어를 독일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affordance라고 이 약간 토스 받아갖고 자기 용어를 정의를 한 거야. 그리고 resemble 담죠. 그의 관찰했던 것과. 결국
위 말과 아래 말이 똑같다는 것을 저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연구자 중에 한 사람 연구만 잘 제대로 이해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은 말을 했고 용어도 똑같다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능 시간에 이렇게 풀다가 이럴 거 다 생각을 풀 수 없다 그랬잖아. 내가 뭘 가르치는 거야? 아, 이게 관념적으로 비슷비슷한 거야, 연구라는 게.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 즉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그 태도가 유발되고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알겠나? 그래서 the work of Lewin과 Gibson 두 사람의 이 연구는 중요하고 instructive 뭡니까? 매우 교훈적입니다. instructive 뭡니까? 가르치다 말이죠. 그렇죠? For its 왜냐면 이것이 이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뭐를 암시하고 있어? 환경은 not just 뭡니까? 단지 뭐죠? not only와 똑같죠? not only와 똑같습니다. 단지 뭐 아니야? 열린 공간만은 아니다. 뭘로 채워진 여러 가지 객체, 독립된 사물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걸로 채워진 게 환경이 아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그저 물건들이나 사물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뭐 자연 환경들의 요소들이 그저 잘 배열되고 정렬되어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맞는데 무엇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but rather 오히려 is filled 장이 무슨 말입니까? 뭐뭐하는 장소, 공간이다. 뭐 힘의 공간 아까 벡터라고 그랬잖아. 벡터가 뭐니?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사람이 이런 벡터는 이런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방향은 계속 돌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이 어떤 환경의 요소에서 그런 행동이 하게 조금만 힘을 주면 방향성을 받았던 인간은 그 방향으로 계속 한다. 세상이 선한 방향으로 가면 계속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벡터의 물리적 그 이잖아. 그래서 우리 궤도 트레젝토리 들어봤나? 포물선을 그으면서 가는 그 궤도 그때 벡터가 이 물리학에 쓰잖아요. 너는 내보다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compelling 뭡니까? 어떤 힘의 장이다? compelling 강조하는 겁니다. forcing하는 겁니다. 뭐하도록 뭐를 강조하는 거야? 관계. attraction 아까 뭐랬습니까? invitation 같은 거죠. 초대하는 겁니다. 뭘 초대? 행동을 초대하고. repulsion도 마찬가지고 혐오를 느끼게 하고 neutrality 뭡니까? 중립성이죠. indifference 또는 무관심. 중립을 하든 혐오를 하든 끌림을 하든 그래도 호, 불호 아무도 안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은 결국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첫 번째 어떤 장이다? 인간 참여자를 포함하는 장이다. 그렇죠? 이 환경은 결국 아까 뭐라 그랬어? 인간을 relations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알겠나? 그래야 그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다. 왜?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연구하면서 용어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 각자. 그 용어가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유도한다. 끌어당긴다.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라고 말해. 그래 뭐가 없이는 안 된다? 환경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속에는 인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알겠나? 두 번째 어떤 원리 사회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리 그 이유 없죠?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area 영역이다. 괜찮아. suppress 뭡니까? 억압한다. 감정을 억압한다. 뭐를 통해? 사물을 통해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사물을 통한 감정 억압이 뭐야? 칼 들이대면서 울지 마라. 망치 들이대면서 울어라. 이런 거죠. 트리거 뭐 트리거? 이거 비슷해요. 아까 이 트리거와 유발하다 말이죠. affordance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 여기 invitation이 뭐라고 해서 아까 유발한다 그랬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발입니다. 뭘 유발해? 부정적 감정적 반응. 얘들아 이거 들을 필요가 있니? 안 나온 내용이잖아. 저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이 안 나온 내용을 선택하게 되면 왜냐면 영어 귀찮다. 이거 안 한다. 대학 안 갈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파고들면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인비지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환경이. 근데 뭐야? 디스커넥트 뭡니까? 단절시키죠. 인간을 사물로부터. 아니죠.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저 물건들을 이렇게 잘 배려해가지고 놔둔 게 아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거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거죠. 알겠니? 다시 읽고